증권부 기자와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던 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 상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좀 보고 싶네요. 네, 일단 먼저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금융주와 저PBR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에 따르기 때문인데요. 자발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상장사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 밸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인센티브 혜택으로 가장 큰 기대를 했던 게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 처리해주는 법인세 감면, 또 배당 규모를 높이면 그만큼 세 공제를 해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은 21대 국회에도 뭐 야당이 다수의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서부터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추진 동력이 조금 이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로 뭐 리서치 센터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총선 결과가 밸류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악재가 다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신중호 이베스트 증권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일부 약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증권사 연구원 팀장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견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전달드리면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미 여당 위기론이 나왔던 만큼 저PBR주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특히 야당 역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또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 증시 부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아젠다로 추진이 가능해. 이를 이제 만약에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된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밸류업 자문단도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전날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위한 세 번째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밸류업 자문단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또 해당 내용들을 논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페이지 개발, 또 상장 기업을 위한 해설서 초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뭐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은 있겠지만 추진 방향은 이어질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군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후 되면서 이제 현대기아차 등 뭐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제 현대기아가 하락 출발했지만 이제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전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상승의 동력 원인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좀 약세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 요인으로는 실적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전날 장 마감 전 상승폭을 확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 밸류업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실제 전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부 밸류업 수혜주들을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이 돋보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담았고요. 현대차와 기아 또 지주사인 SK와 LG 더불어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을 외국인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저PBR 종목 내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 주중
4만 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금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5월에 나오죠. 2차 밸류업 프로그램 세미나가 발표되고요. 하반기에는 밸류업 지수 개발과 ETF 출시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큰 물줄기가 이걸로 확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간 저 PBR이라든지 뭐 ROE 높은 종목들에 대한 급등 양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가 소멸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조금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밸류업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기대감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죠.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이번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됩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 자산운용사 중 최소 4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에는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화샤기금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달되는데요. 이 중 어느 곳이든 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1호 사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중국의 부동산과 증시가 또 부진했던 만큼 중국 내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이 홍콩으로까지 흘러 들어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6만 7천 달러까지 내려왔던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오늘도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7만 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의 급등세를 주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미국에서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1분기 만에 약 16조 원 정도가 유입되는 등 이번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한 자금 유입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ETF로 또 한 번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세가 더 분출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긴 하고요. 이제 국내 금융당국이 ETF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만들 것이냐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맡고 있는 거고 네. 미국하고 홍콩은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된 거고 그러면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으니까 나는 해외에 투자할래 그러면 우리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바에야 국내에서 허용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국내에서 이 현물 ETF가 출시되느냐 마느냐 이거일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이제 미국이 1월에 추진했을 때만 해도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이제 뭐 중단할 거다, 출시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중단하겠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선물 ETF까지 중단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국내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국내에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찬성입니까 또? 네, 맞습니다. 네. 좀 공약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또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ETF를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네.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 또 손실 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ETF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총선이 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나저나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반감기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ETF 관련주들까지 같이 좀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감기는 일단 오는 19일에서 22일 사이가 유력하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감기는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이 4년 주기로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뜻합니다. 통상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하루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되며 가격 상승을 야기했는데요. 반감기의 효과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것이 아닌 시작일부터 장기간의 누적돼 나타납니다. 실제 과거 반감기 이후 6개월을 기준으로 좀 분석해 보니까요. 1차 반감기에는 900% 이상, 또 2차 반감기에는 39%, 3차 때에는 8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반감기의 경우 반감기 전부터 이제 ETF 승인 기대감 등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만큼 반감기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에 국내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 최다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빗썸 운용사인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네. 있는 T사이언티픽도 이제 소폭의 강세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감기가 다가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ETF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현재 있고 시세가 조금 분출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